뭐야 뭐 시쳇말로 뭐 삥 뜯었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학창 시절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 심각해질 수 있는 사안인 거야. 김 변호사, 응. 이 주변에 그 지인분 그 자녀분이 있는데, 자녀분이 그 주변 친구들한테 돈을 뜯었다는 거야. 그 굉장히 좀 난감해 하시던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 대응을 해야 될까? 또 학교 폭력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제 좀 전에 얘기해준 뭐야 뭐 시쳇말로 뭐 삥 뜯었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학창 시절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 심각해질 수 있는 사안인 거야.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볼 수 있는데, 그 말씀 주신 분하고 친구들이 여러 명이서 어떤 특정 어떤 학생한테 폭력을 행사했던지 아니면 겁을 줬던지 해가지고 뭐 금전적인 어떤 뭐 이득을 받다, 이런 뭐 돈을 받았다 하면,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협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갈취하는 거니까 형법상으로는 당연히 공갈죄에 해당을 하는 거고, 그다음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여러 명이 됐다, 2명 이상이 되면 다수가 된 거 아니야. 다수의 사람이 한 명을 이제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거기 때문에 이건 특수공갈 법적이 성립하는 그런 사안인 거야. 형법적으로는 특수공갈이 성립하고 형량도 굉장히 무겁고 처벌도 굉장히 무거워. 그래서 형법상으로는 그런 거고, 당연히 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이면 별도의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학교에서 징계가 있을 거고. 사실 나도 최근에 이런 비슷한 사례를 실제로 맡아서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학생이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소년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맞아. 보통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사를 경찰에서 한 다음에 검찰로 가면은 이거를 이제 가정법원으로 보내. 가정법원 이제 소년부 쪽으로 보내서 이제 해결을 하는데, 소년부 재판은 물론 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제일 첫 번째 차이점은 보호자가 꼭 같이 가야 돼. 보호자 같이 가서 그 가해 학생하고 그 가해 학생 부모가 같이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가해 학생이 처한 환경, 가정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조사, 그런 가사 조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 이 학생 대상으로 한 조사도 그렇고, 부모가 얼마나 이 학생을 잘 케어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다 이루어져.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법원에 가서도 중요한 거는 당연히 반성하는 모습. 아까 얘기했잖아, 이건 특수공갈이라고. 판사도 그렇게 얘기해. 너네 이거 형인이었으면 이거 당장 깜빵 가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혼나지. 그거에 대해서 학생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성인 재판과 다른 건데, 어머님 아버님께 물어봐. 이 우리 학생 앞으로 어떻게 이제 훈육하시고 할 건지,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가서 재판 받을 때 얘기를 해야 돼. 우리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훈육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해야 되고, 재판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합의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합의를 하면 뭐 상대방 처벌 불원도 해주고, 뭐 어떻게 보면 용서를 받았다 해서 많이 감경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 아니 그렇지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하고 조금 결이 달라. 왜냐하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면 그럼 그 합의금이 어디서 나오겠어? 결국 부모 돈이잖아. 그러면 합의를 했다고 해도, 나 합의했으니까 나는 이제 뭐 잘못 없어요, 예를 들어 뭐 합의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그럼 판사 입장에서 너 부모 돈 갖고 합의하면 다야? 뭐 이거 돈 갖고 해결하면 다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유리할 게 합의를 해도 유리할 게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의를 하더라도 적절한, 굉장히 무리하지 않는 어떤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 합의의 전제로서 얼마나 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느냐. 이 내가 맡은 사건에서도 합의를 하기 전에 자필 사과문을 직접 전달하고,
부모님이 연락해서 사과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사과의 말을 전했거든, 합의 전에. 그래서 어떻게 소년 사건에 있어서는 합의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고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다. 그냥 단순히 뭐 애들끼리 그럴 수 있지 이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분명 두 번째로는 학교 폭력에도 해당을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별도의 학교 폭력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고 이건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대로 또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이게 애들 문제가 정말 애들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사건 발생하면 정말 조심해서 진행을 해야겠다. 맞아. 응.